손자에게 새 전투화를 전해주려 군대를 찾아간 할아버지, 하지만 실적을 신봉하는 엘리트 대대장은 대통령 표창을 이유로 그를 무시하고 내쫓으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0월의 햇살이 임진강의 늙은 물결 위로 부서져 내리는 오후였다. 자유로를 달리는 버스의 창밖으로 가을 거지가 끝난 황금빛 들판과 그 너머로 아스라이 보이는 북녘의 산하가 스쳐 지나갔다. 조용한 버스 안 등산복 차림의 한 노인이 깊은 상념에 잠긴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진평. 한때 그의 어깨 위에는 대한민국 군인의 염원인 4개의 별이 빛났고 그의 말 한마디는 한미양국의 100만 대군을 움직였다. 하지만 제복을 벗은 지금 그는 그저 하나뿐인 손자를 만나러 가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직접 싼 도시락 가방 대신 손자가 노래를 부르던 신형 전술화 한 켤레가 담긴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 여기 군화는 좋긴 한데 너무 무겁고 발이 아파요. 전화기 너머로 투덜대던 손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했다. 그깟 군화 하나. PX에서도 살 수 있는 물건이었지만 그는 직접 시내의 군용품점을 몇 군데나 돌아 가장 가볍고 평이 좋은 놈으로 골랐다. 손자의 발에 꼭 맞았으면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었다. 버스는 경기도 양주시를 지나 파주 땅으로 접어들었다. 비룡부대 제25사단. 그가 군단장 시절 직접 지휘했던 아들과도 같은 부대였다. 특히 손자가 복무 중인 곳은 사단 예하의 70연대 기계 화보병대대. K-21 장갑차와 K-1의 전차의 굉음이 지축을 흔드는 서부 전선의 최정의 주먹이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처음 소위로 임관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에밀 소총 한 자루와 수류탄 몇 발이 전부였던 시절.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군대는 가히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변했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장비의 성능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장비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방아쇠를 당기고 조종관을 잡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XX 기계화보병대대 앞에서 내립니다. 목적지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버스 기사의 말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대 정무는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삼엄하고 위압적이었다. 결전, 필승, 통일의 선봉 비룡용사. 굳건한 구호 아래 위병소의 병사들은 물론이고 방탄 헬멧에 권총까지 찬 간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무언가 아주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가 위병소로 다가가자 젊은 중위 한 명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앞을 막았다. 어르신, 현재 저희 부대는 대통령 부대 표창 최종 수검 기간으로 부대 전역이 최고 등급 경계 태세에 있습니다. 부대원의 모든 면회는 엄격히 통제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부대 표창. 하진평은 그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군 부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 청와대와 국방부의 평가단이 직접 부대에 상주하며 전투력부터 내무 생활까지 부대의 모든 것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사단장조차 대대장에게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아, 중요한 시기이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부대 하선우 상병의 할아버지인데 먼 길을 왔으니 혹시 이 작은 선물 하나만이라도 전달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하진평은 최대한 자세를 낮추며 손에 든 신발 상자를 내밀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들 뒤에서 날카롭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란인가? 지휘용 집차에서 내린 잘 다려진 전투복 차림의 소령이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나이, 하지만 그의 어깨에는 대대장 휘장이 선명했다. 명찰에는 서정인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중위에게 상황을 보고받더니 하진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일말의 인간적인 고려도 없이 오직 자신의 완벽한 통제 구역에 침입한 오류를 바라보는 듯한 냉정함만이 서려 있었다. 어르신. 서정인 소령은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비수와도 같았다. 방금 들으신 대로 저희는 지금 전쟁 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훈련이 아닙니다.
저희 부대의 1년, 아니 창설 이래의 모든 명예가 걸린 실전 상황입니다. 하선우 상병은 지금 K-21 장갑차 조종수로 핵심 평가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어르신의 이 신발 상자 하나가 하 상병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그 작은 오차 하나가 저희 대대 전체의 평가 점수를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당신 같은 민간인은 이해할 수 없는 군의 엄중한 현실을 내가 친절히 가르쳐 주겠다는 오만한 선언이었다. 하진평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정인 소령의 눈을 깊게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나 부하에 대한 애정 대신 성공에 대한 야망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만이 불타고 있었다. 강철로 된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 하지만 그에게서는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할 뿐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진평은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의 손에 들린 신발 상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부대 정문에서 멀지 않은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비룡 전망대로 향했다. 그곳 벤치에 앉아 그는 굳게 닫힌 강철의 성체를, 그 성체를 지휘하는 젊은 소령을, 그리고 그 안에서 땀 흘리고 있을 손자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강은 수천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고요히 흐르고 있었지만 늙은 철장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정인 소령은 자신의 지휘 통제 차량 CPV 안으로 들어섰다. 밖의 흙먼지와 소음과는 완벽하게 차단된 차가운 기계음과 데이터의 흐름만이 존재하는 그의 성체였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대대 전체의 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다. 각 전차와 장갑차의 위치, 잔탄량, 연료 상태, 심지어는 조종수들의 심박수까지 모든 것이 푸른색 데이터로 시각화되어 그의 눈앞에 떠 있었다. 그에게 전쟁은 더 이상 인간의 의지나 용기로 싸우는 혼돈의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되고 통제되는 거대한 과학의 영역이었다. 병사들은 그의 위대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악기였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였다. 지금은 그 연주를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파견된 높으신 평가단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올해의 대통령 부대 표창. 그것은 그의 군 생활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유일한 티켓이었다. 보고. 1중대 1소대 3번 능선 확보 시간 예정보다 15초 지연. 사유는?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오직 정보만을 요구했다. 헤드셋 너머로 젊은 소대장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예상보다 집안이 무르고 궤도가 헛돌아 지체됐습니다. 서정인 소령은 다른 쪽 스크린에 떠있는 지형 분석 데이터를 힐끗 보았다. 반박한다. 해당 지역 집안 데이터 상 오차 범위 3% 이내. 자네의 기동 능력 부족으로 판단된다. 그 15초의 딜레이 때문에 아군 포병의 가상 화력 지원 효율이 5.7% 감소했다는 사실 인지하고 있나? 다음 분기 자네의 고과 점수도 그만큼 감소할 줄 알아라. 이상. 그는 일방적으로 통신을 끊었다. 변명, 감정, 예상 밖의 상황. 그런 것들은 모두 패배자들이나 늘어놓는 소음이었다. 오직 데이터만이 진실을 말하고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할 뿐이었다. 정문에서의 소동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처리 완료된 비정상 데이터로 분류되어 있었다. 오히려 그는 만족스러웠다. 대통령 부대 표창 평가 항목에는 외부인 침투 시도 시의 대응 절차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신의 대대는 오늘 그 항목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은 셈이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증명했다. 노인의 실망한 듯한 눈빛, 손자의 발을 걱정하는 마음, 그런 것들은 그의 작전 지도 위에 존재하지 않는 측정 불가능한 허상에 불과했다. 그의 눈은 다시 전장의 모든 것을 담은 스크린으로 향했다. 모든 말들은 그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강철 성체는 완벽했다. 그는 이 성체 안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를 손에 쥘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는 단 하나의 변수, 즉 사람의 마음이라는 변수가 얼마나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믿었던 시스템에 대한 맹신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체 안에서 다가올 영광을 그리고 있었지만 성벽 밖에서는 그의 성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바람이 조용히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제3장 철장의 결심. 하진평은 파주의 비룡 전망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망원경 너머로 분단의 상징인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희미하게 보였다. 수십 년 전 자신이 젊은 장교로서 생사를 넘나들며 지켰던 땅. 그는 저 땅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철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사람들은 그의 별명이 적에게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 철장은 다른 의미였다. 그것은 적의 창칼로부터 부하들을 지켜내는 가장 단단하고 믿음직한 철의 방패가 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방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강철 갑옷이 그 안에 뛰고 있는 뜨거운 심장을 차갑게 식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더 이상 보호 장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될 뿐이다. 오늘 그가 본 서정인 소령은 스스로 가장 완벽한 강철 감옥을 짓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문득 지금은 25사단을 책임지고 있는 오정수 소장을 떠올렸다. 그가 아직 대령이었고 자신이 군단장으로 있던 시절이었다. 오정수는 장래가 촉망되는 최고의 연대장 후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오정수가 사색이 된 얼굴로 그의 집무실을 찾아왔다. 군단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연대장 보직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큰 병을 얻어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독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남편으로서의 도리 사이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의 하진평은 그를 질책하지 않았다. 그는 오정수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오 대령. 그는 그 자리에서 수화기를 들어 참모장에게 지시했다. 오정수 대령에게 무기한 특별 휴가를 명하고 후임 연대장 인선을 보류하라고. 강철로 만든 군인도 마음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녹쓰는 법이야. 부대를 지휘하기 전에 자네의 가정을 먼저 지키게. 그게 자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휘 임무야. 자네 아내 곁을 지키고 와. 이 자리는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고 있겠네. 오정수는 그의 앞에서 아이처럼 눈물을 쏟았다. 훗날 아내는 무사히 회복했고 그는 군 최고의 지휘관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 하진평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저 멀리 보이는 기계 화보병 대대를 바라보았다. 서정인 소령. 그는 악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 시대가 만들어낸 유능하지만 위험한 괴물일지도 몰랐다. 기술과 데이터가 인간을 압도하는 시대. 그 속에서 마음의 가치를 가르쳐줄 스승을 만나지 못한 길 잃은 젊은이일 뿐이었다.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군의 대선배로서 그리고 오정수라는 아들 같은 부하를 키워낸 사람으로서의 직무유기였다. 손자에게 신발을 전해주지 못한 개인적인 서운함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것은 한 젊은 지휘관의 영혼을 그리고 그가 이끌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을 구하는 문제였다. 저 젊은 소령의 강철 갑옷 안에도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하진평은 결심했다. 그는 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번호부에는 많지 않은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화면을 내려 하나의 이름을 찾아냈다. 내 아들 같은 오정수 장군. 그의 주름진 엄지손가락이 녹색 통화 버튼 위에 머물렀다. 이 전화 한 통이 한 젊은 장교의 인생을 그리고 25사단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단한 강철을 단련시키는 것은 가장 뜨거운 불길인 법이다. 그는 조용히 버튼을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임진강의 가을바람을 가르며 비룡부대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제25사단 사령부 지휘통제실. 거대한 스크린 월에는 관할 구역의 모든 정보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단장 오정수 소장이 매서운 눈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을 주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의 사단에서 가장 촉망받는 지휘관,
서정인 소령이 이끄는 기계화보병대대의 대통령 부대 표창 수검 현장이었다. 서소령 역시 명불허전이군. 한치의 오차도 없어. 그는 옆에 선 작전 참모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정인 소령의 지휘는 마치 잘 짜인 악보처럼 완벽했다. 그는 서소령의 저 천재적인 능력이 25사단을 넘어 육군 전체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사단장 집무실과 연결된 직통 전화벨이 울렸다. 그의 개인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사단장님, 사적인 전화입니다만 하진평 장군님이십니다. 하진평 장군님. 그 이름 석자에 오정수 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뇌리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한없이 자애롭고도 강직했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단순한 상급자나 멘토가 아니었다. 군복을 벗고 싶을 만큼 절망했던 순간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아내의 병상까지 찾아와 주었던 아버지라는 이름의 다른 단어였다. 모두 잠시 자리 비워주게. 그는 지휘통제실의 모든 인원을 내보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이미 그의 허리는 깊이 숙여져 있었다. 충성. 장군님 오정수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세월의 깊이를 담았지만 여전히 쩌렁쩌렁한 철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 장군, 바쁜 사람에게 미안하네. 내가 지금 자네 사단 기계화보병대대 정문 앞에 와 있네. 예? 예. 대대 정문 말씀이십니까? 어찌 그런 곳까지 기별도 없이. 장군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오정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늘 같은 은인이 자신의 관할 구역 최전방에서 연락조차 없이 홀로 서 계시다는 말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고 불효한 놈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아닐세. 자네 부대 군기가 아주 대단해. 젊은 소령이 대대장이라는데 대통령 부대 표창 때문에 면회는 절대 불가라더군. 아주 원칙에 투철하고 장래가 밝아 보여. 자네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오정수의 심장에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사람 보는 눈이 있다. 과거 절망에 빠진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고 구원해 주었던 스승의 가르침을 자신이 뽑은 젊은 지휘관이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질책이었다. 자신이 스승의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었다. 내가 괜히 중요한 평가에 방해가 되었군. 손주 녀석 신발이나 전해주려 했는데. 이만 가봐야지. 평가 잘 받게. 장군님, 장군님. 그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오정수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동안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스승에 대한 송구함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집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당장 차 대기시켜. 그의 포효에 사단장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참모장, 70연대장, 지금 즉시 나를 따라 기보대대로 간다. 10분 안에 도착한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덧붙였다. 기보대대장 서정인 소령, 당장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정문 앞으로 나오라고 해. 내가 직접 그 얼굴을 봐야겠다. 비룡부대 사령부는 거대한 폭풍의 진원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이제 자신의 완벽한 강철 성체 안에서 영광을 꿈꾸고 있던 한 젊은 소령의 머리 위로 무서운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다. 서정인 소령은 지휘 통제 차량의 스크린에 떠오르는 데이터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산대로였다. 오전 평가 항목은 만점에 가까웠다. 이대로라면 대통령 부대 표창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정문에서의 소란은 이미 그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그때 연대장 직통 회선에서 다급한 호출이 들어왔다. 서소령, 자네 정문에서 무슨 일 있었나? 민원 접수된 거라도 있나? 연대장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서정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민간인 방문객 한 명을 규정대로 조치했을 뿐입니다. 규정대로? 알았다. 일단 상황 주시하고 있도록. 석연찮은 통화였지만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몇 분 뒤 이번에는 사단 지휘 통제실에서 직접 암호화된 통신이 들어왔다. 사단 참모장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서정인 소령. 지금 즉시 모든 평가 훈련을 중단하고 정문으로 이동하라. 사단장님께서 직접 가신다. 이유 묻지 말고 즉시 이행하라. 훈련. 중단 말씀이십니까? 서정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훈련 중단. 그것은 평가 포기를 의미했다. 그의 1년 아니 그의 군 생활 전체를 걸었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소리였다. 복명복창 안 하나? 이행하겠습니다.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대답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휘 통제 차량 밖으로 나서자 함께 있던 평가단의 장교들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차에 올라타 정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왜? 도대체 왜? 그의 이성적인 두뇌는 이 상황을 해석하지 못했다. 그때 그의 뇌리에 정문에서 마주쳤던 노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깊고 고요했던 눈빛. 설마 그 노인 때문에? 말도 안 돼. 일개 민간인 한 명 때문에 대통령 부대 표창 수검 중인 부대의 훈련을 중단시키고 사단장이 직접 온다고. 그 노인이 대체 누구이기에? 국정원 감사관? 아니면 대통령의 숨겨진 친인척이라도 된단 말인가? 그의 데이터 기반 세상에서는 결코 계산될 수 없는 변수였다. 그는 정문에 도착하고 나서야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정문 앞에는 이미 연대장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평생을 바쳐 따라잡고 싶었던 별들을 단 차량들이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도착했다. 사단장 오정수 소장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연대장의 경례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한 곳, 길 건너편 전망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단장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서정인은 얼어붙었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당한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아들을 바라보는 듯한 처절한 실망의 눈빛이었다. 오정수 소장은 자신에게 경례하는 연대장도 그 뒤에서 사색이 된 채 서 있는 서정인 소령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 길 건너편 전망대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외로워 보이는 자신의 은인만이 들어왔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로를 가로질러 전망대를 향해 걸어갔다. 군화발에 밟히는 자갈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자리에 남겨진 지휘관들은 모두 넋이 나간 채 이 초현실적인 상황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하진평의 앞에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25사단 전체를 호령하는 비룡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계급을 내려놓았다. 그는 탁 소리가 나게 발을 모으고 서서 군인으로서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담아 거수경례를 붙였다. 이어서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강철 같은 방패가 자신을 만들어준 대장장이 앞에서 무너지듯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참회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충성, 장군님. 그 한마디에 서정인 소령의 심장이 멎었다.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늘 같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 되었습니다. 장군님 저를 벌해주십시오. 은혜, 불효. 서정인 소령은 그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장군님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저 노인이 일개 민간인이 아니라 별을 단 장군이었다고. 그때 옆에 서 있던 연대장이 거의 신음과 같은 소리를 뱉었다. 설마 철장 하진평 장군님? 철장. 그 이름은 육사를 나온 장교라면 누구도 모를 수 없는 신화의 다른 이름이었다. 전군 유일의 한미연합사령관 출신. 반세기 군사의 살아있는 역사. 교리 자체를 만들었던 전설. 서정인 소령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하늘과 땅이 뒤집혔다. 자신이 데이터에 없는 변수라며 내쫓았던 노인이 대한민국 군이라는 시스템의 최상위 설계자였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가르치려 들었던 민간인이 자신의 사단장이 아버지라 부르며 용서를 구하는 존재였다. 그의 강철 같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가 신봉했던 데이터와 시스템은 이 거대한 인간적 신뢰와 역사의 무게 앞에서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하진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열하는 오정수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서정인이 있는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은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다. 그저 길 위에서 부서진 자신의 가장 아끼던 검을 내려다보는 대장장이의 깊고 서글픈 눈빛이었다. 서정인 소령은 그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강철 성체는 그 고요한 눈빛 한 번에 소리 없이 먼지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기계화 보병대대 본청 응접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진평은 말이 없었고 오정수 소장은 감히 스승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서정인 소령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의 한가운데에 선 생존자였다. 마침내 하진평의 나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서소령. 내가 아까 자네의 작전 계획을 잠시 보았네. 솔직히 말해 내가 본 그 어떤 계획보다도 완벽에 가까웠어. 자네는 훌륭한 과학자일세. 그 말에 서정인은 더 큰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차라리 호된 질책을 듣는 편이 나았다. 하지만 서소령. 하진평의 목소리에 서늘한 무게가 실렸다. 군대는 실험실이 아니고 병사들은 자네의 머릿속에서 나온 데이터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 도구가 아닐세. 자네의 그 차갑고 완벽한 강철 성체에는 병사들의 두려움과 용기를 함께 나누고 지친 등을 다독여줄 따뜻한 난로가 없었어.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것이 지휘관의 심장이고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철장의 진짜 의미일세. 부하들을 위한 가장 단단한 철의 방패가 되어주되 그 안은 언제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온기로 가득해야 한다는 뜻이지. 영혼 없는 강철은 그저 무겁고 차가운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네. 그 말에 곁에 서 있던 오정수 소장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참회로 가득 차 있었다. 서소령, 자네는 아직 모를 걸세. 이분이 하 장군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자네 같은 대령 시절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려 군복을 벗으려 했을 때 장군님께서는 나를 불러다 이렇게 말씀하셨네. 가정을 먼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첫 임무라고. 그리고 내 아내의 병상까지 찾아와 내 손을 잡고 함께 밤을 새워주셨지. 오정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네. 부서진 마음으로는 절대 부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병사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지휘관은 가장 화려한 무기를 가지고도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장군님께서는 내 군 생활이 아니라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분이야. 그제야 서정인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를. 그가 추구했던 완벽함이란 결국 아무도 없는 텅 빈 성체를 지키는 것에 불과했다. 제가 만든 것은 군대가 아니라 그저 텅 빈 깡통이었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하진평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일으켜 세웠다. 자네는 최고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제목이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자네의 그 비상한 머리로 병사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작전 지도 위에 자네 부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넣고 그들의 얼굴을 외우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그것이 이 늙은 선배에게 자네가 진정으로 빚을 갚는 길이야. 알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장군님. 뼈에 새기겠습니다. 서정인의 외침은 더 이상 오만한 엘리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산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약속하는 한 인간의 진실된 목소리였다. 하선우 상병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훈련 후 장비 점검 중 자신의 K-21 장갑차에서 아주 사소한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대대장 직속의 평가관은 그의 이름과 소속을 적어갔고 중대 선임들은 그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다.
대통령 부대 표창에 5점을 남긴 역적으로 몰릴 판이었다. 그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대대 주임원사가 헐레벌떡 달려와 그를 찾았다. 하선우 상병, 너 당장 나 좀 따라와. 대대장님이 찾으신다. 끝났구나. 선우는 모든 것을 포기한 심정으로 주임원사를 따라갔다. 본청 응접실 문이 열리고 그는 안의 광경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 안에는 늘 공포의 대상이었던 대대장 서정인 소령이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TV에서나 보던 자신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이 자신의 할아버지 앞에서 마치 꾸중을 듣는 아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모든 것의 중심에 그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선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선우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다가갔다. 고생이 많구나. 발이 아프다길래 새 신발을 하나 사왔다. 하진평은 옆에 놓여있던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가볍고 편한 사제 전술화가 들어있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오정수 사단장이 황급히 나섰다. 장군님, 저희가 군수처를 통해 육군 최신형 기능성 전투화를. 됐네, 오 장군. 하진평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리고는 선우의 눈을 보며 말했다. 이건 군수품이 아닐세. 이건 그냥 할아버지가 고생하는 손주에게 주는 선물이야. 선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투화를 받아들었다. 그 신발의 무게보다 그 안에 담긴 할아버지의 마음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가진 힘의 본질을. 그것은 어깨 위의 별 개수나 높은 직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깊고 따뜻한 진심이었다. 그는 전투화와 사단장과 대대장 그리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차례로 번갈아 보았다. 철장의 손자라는 이름의 무게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책임감으로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하진평이 떠난 후 기계화보병 대대의 대통령 부대 표창 수검은 당연히 중단 및 연기되었다. 오정수 사단장은 서정인 소령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불명예스럽게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 이곳에 남아 자신이 배운 것을 증명해 보이거나. 서정인은 후자를 택했다. 그의 변화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모든 중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행정보급관을 집합시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완벽했던 작전 계획서를 그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지금까지 이것은 나 혼자만의 작전이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작전을 새로 짤 것이다. 그는 백지 상태의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말했다.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목소리를 외우는 것부터 지휘를 다시 시작하려 한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병사들에게 똑같이 해주기 바란다. 그날 이후 서정인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지휘 통제 차량의 스크린만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는 흙먼지 날리는 훈련장으로 나갔고 기름때 묻은 정비고를 찾아갔다. 그는 병사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머리가 아니라 병사들의 발과 눈으로 전장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 어색해하고 두려워하던 병사들은 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공포와 통제로 유지되던 부대에는 신뢰와 소통이라는 새로운 피가 돌기 시작했다. 강철은 차가웠지만 그 강철을 이루는 분자들은 서서히 서로를 향해 뜨거워지고 있었다. 부대는 더 이상 완벽한 기계가 아니었다. 상처받고 실수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일어서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몇 달 후 기계화보병대대는 다시 한번 대통령 부대 표창 수검을 받았다. 훈련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고 예측 불가능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서정인의 대대는 그 어떤 부대도 보여주지 못했던 유연하고 창의적인 대응 능력과 압도적인 팀워크를 선보이며 역대 최고 점수로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 날 부대원들 앞에 선 서정인 소령은 이렇게 말했다. 이 영광은 완벽한 계획이나 장비가 아닌 서로를 믿어준 우리 모두의 심장이 이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한 분의 위대한 철장께 바칩니다. 그날 저녁 파주의 자택. 하진평은 손자 선우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었다. 편지지에는 서툴지만 힘있는 글씨가 가득했다. 할아버지께 오늘 저희 부대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모든 영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한 분께 돌린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철장이란 별명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가장 강하지만 가장 따뜻한 방패. 저도 언젠가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지켜주는 단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충성. 하진평은 편지를 조용히 내려놓고 창밖으로 유유히 흐르는 임진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품고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다. 철장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그의 정신은 강물처럼 흘러 이 땅의 젊은 군인들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강철을 벼리고 있었다. 해는 지고 있었지만 노병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든든했다. 대한민국의 방패는 그렇게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